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현입니다. 영어로 문장 만들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쉽게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 정말 빈도수가 높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만 가지고 왔고요. 그냥 문장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영어의 구조와 소리를 모두 한 번에 초보자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저는 어제 학교에 걸어갔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입에서 잘 이렇게 한마디가 떼기 힘든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일단 주어 동사부터 한번 신경 써보세요. 주어 동사는 저는 학교에 걸어갔습니다가 되고요. I walked to school 이렇게 처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walk 하면 걷다라는 의미인데요. I walked 이렇게 뒤에 ed를 붙여주면 과거 시제가 돼요. 예전에 내가 뭐뭐 했었다 라는 걸 전달해 주는 거죠. 일단 to school까지 만들기 힘드신 분들은요. 내가 걸어갔어요. I walked. I walked.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조금 더 익숙해지면 to school.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붙여서 I walked to school까지 한 의미 단위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고유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I went to school이라고 하면 그냥 학교에 갔어요지만 walk to school이라고 하면 학교에 그냥 간 게 아니라 걸어갔어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I walked to school. 여기서 어제라는 정보 yesterday 이것만 더하면 되겠죠.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누구랑 함께 갔는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는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주어 동사입니다.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10문장 준비했는데 조금 쉬운 것부터 원어민의 사고방식이 담긴 원어민스러운 표현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한번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잘할 때 그냥 good 하기보다는 다양한 리액션 표현을 알고 있으면 더 기분 좋게 칭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하면 너는 지금 하고 있어인데요. great 붙여서 잘하고 있어 라고 뒤에서 칭찬하는 의미를 더해줬습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두신 다음에 나중에 뭔가 굉장히 잘했다. 친구가 잘할 수도 있고 우리 아들이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Thank you. You're welcome. What are you doing? 이런 표현들처럼 바로 나올 수 있게 3개나 4개 정도로 된 단어로 된 이런 문장들은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 엄청 잘하고 있어. You're doing great. 웃으면서 꼭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t's the right thing to do. 조금 길게 됐는데요. 의미단의 첫 번째 것부터 보면 그게 옳은 일이야. It's the right thing. 그것은 뭐뭐입니다. It is인데요. 이걸 줄여서 it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It's the right thing. 옳은이라고 할 때 right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리액션 표현 중에서도 That's right. 맞아, 그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좀 더 강하게 You're right. 네가 맞아. 네가 옳아.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옳은 것, 옳은 일이니까 It's the right thing. 여기까지만 하셔도 괜찮고요. to를 넣어서 뭐뭐 하기에 좋은 일이다. To do.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빼주셔도 괜찮고요. 붙여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건 하기에 좋은 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t's the right thing to do. It's the right thing to do.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점이 뭐야 라고 하고 있죠. 뭔가 요점을 얘기하지 않고 삥 둘러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만 계속해서 나열한다면 조금 짜증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점이 뭔데? What's your point? What's your point? 그래서 포인트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콩글리시처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 중점을 둬서 What's your point?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좀 익숙한 문장 구조죠. What's your name?
이거랑 똑같은데 이름이 뭐야가 아니라 요점이 뭐야니까 name을 포인트로 바꿔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What's your name 이라는 거 이 문장의 리듬을 알고 있으면 비슷하게 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져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point?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 계속해서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거 나와도 거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본 건데 라고 비슷하게 몸이 기억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What's your point? What's your point? 이런 식으로 꼭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 좋은데요? 이것도 하나의 괜찮은 리액션 중에 하나죠. 좋은데요는 영어로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이런 것들은 한 호흡에 가셔야 됩니다. sounds는 듣기에 뭐뭐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은데, 내가 추측하기에 괜찮은데 보다는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That sounds great.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걸 하면 어때? That sounds great. 그거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great. 이렇게 말이죠. 자, 들었다. That sounds great. 바로 이렇게 동의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That's ridiculous. Ridiculous. 중간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앞에서 입을 모아준 다음에 살짝 내보내 주시고요. ridiculous. ridiculous. 여기 강세를 주는 거죠. 이거 원어민들이 정말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을 겪었을 때 저도 예전에 외국인 친구가 놀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한국인이 있었어요. 막 처음 보는데 막 말 걸고 막 국제 정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막 어쩐다 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을 좀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가 저를 쓱 보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That's ridiculous. 아이고 왜 이래 이상해. 이 사람 어처구니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막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는데요. 그때 쓸 수 있는 거 That's ridiculous. That's ridiculous.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써도 되는데 그러면 진짜 얘 이상해. 이 완전 어처구니 없는 애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ridiculous. ridiculous. 이 단어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요. 너의 잘못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막 자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뭐 그냥 상황상 어쩔 수 없거나 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한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 좋습니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것은 아닙니다. It is not. 줄여서 It's not. It's not. 너의 잘못이 아니야. Your faul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이라고 하면 fault. 그런데 큰 잘못까지 아니고 그냥 좀 실수한 거. 이거 어떡하지? 라고 뭐 커피 좀 쏟은 거. 이 정도는 mistake. 이렇게 살짝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정. 맞다 아니다. 이거는 의미가 완전 달라질 만큼 중요한 사실이죠. 나세도 강세를 꼭 주시면서 It's not your fault. 여기서 중요한 건 not과 fault이기 때문에 여기 강세 주고 나머지 좀 빼면서 얘기하면 정말 자연스러운 멜로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t's not your fault. 이게 아니라 It's not your fault. 천천히 하면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더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하면 Can I?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많이 좀 신경 쓰이실까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주 공손하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라고 하면 Do you mind if I sit here?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mind가 신경 쓰다, 꺼리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mind if까지 갈게요. 만약 뭐뭐 하면 신경 쓰이세요. Do you mind if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Do you mind if 네, 온몸으로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Do you mind if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로 무엇이 신경 쓰이는지 I sit here 내가 앉는다 여기에 제가 여기 앉으면 신경 쓰일까요가 되겠죠. 자,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저로 따지면 군대 때 막 진짜 무섭고 높은 이 막 중대장, 대대장 막 높은 분들 그런 사람들 사실 이등병 때는 뭐 병장이나 상병 정도만 돼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딱 들어갔는데 정말 포스가 엄청나고 거기서는 진짜 지금은 뭐 그냥 병장 봐도 귀엽다라고 하지만 그때 너무 무섭게 보였거든요. 그럴 때 덜덜 떨면서 Do you mind if I sit here? 혹시 여기 앉으면 좀 많이 신경 쓰이실까요?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격식을 차린 상황, 조심스러운 상황을 떠올리면서 꼭 그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8번째는요. 그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이건 영어로 What do you think about his proposal? What do you think about? what과 think의 강세를 주면서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자, 이거 하나의 패턴처럼 연습해 주세요.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볼 때 아주 유용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그 다음에 his proposal. 그의 제안이 영어로 proposal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포즈 한다라고 하죠.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라고 제안하는 거죠. 제안하다, propose. proposal 하면 제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What do you think about his proposal? 중요한 거에 강세 주고 아닌 거에 뺀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문장 만들기 정말 말하는 거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다 강세 주는 것도 아니고 다 힘 빼는 것도 아니고요. 힘을 쭉 뺐다가 강세 있는 부분에만 살짝 줘보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is proposal? 이렇게 말이죠. 참고로 How do you feel about을 들어본 적도 있을 건데요. 그거는 어떤 느낌, 어떻게 느끼니? 네, 생각인데 약간 느낌 쪽에 가깝다면 논리적인 생각은 What do you think about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전에 만약 How do you feel about 배우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느낌을 살짝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한다면 일단 생각을 묻는다. What do you think about?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his proposal? 그렇죠. 9번째는 택시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불러줄까가 아니라 이것도 돌려서 공손하게 오늘 공손한 표현 많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a taxi? 네, 간단하게 그냥 Can I call you a taxi?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표현이고요. 이번에는 would like to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거는 공손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죠. I would like to. 저는 뭐뭐를 하고 싶어요. Would you like to? 너는 뭐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데요. 그런데 like와 to 사이에 me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너가 뭐뭐 하고 싶니가 아니라 너는 내가 뭐뭐 했으면 좋겠어? 그러시길 원하시는가요? 라고 돌려서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이거는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빨라요.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다 같이 천천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me to? like와 to 사이에 me가 들어갔습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니? 그러면 뭐뭐 해드릴까요? 라고 돌려서 조심스럽게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그 다음에 call you a taxi. 네, call은 전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르다, 뭐 택시 같은 걸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call you a taxi는 너에게 택시를 부르다 이렇게 되겠죠.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a taxi? 천천히 하면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a taxi? 네, 자체적으로 0.5배속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헷갈린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멜로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늘려보는 겁니다.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a taxi? 네, 자신이 생기면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a taxi?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다른 거 좀 까먹더라도 Would you like me to?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공손한 느낌 생각하면서 따라해주세요. 마지막 10번째는요. 새 노트북을 살까 고민 중이에요. 뭐뭐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었던 일들 있잖아요. 저도 노트북 살까?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정말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막 찾아보고 내가 진짜 이걸 사도 되는지 고민해보는 성격이거든요. 그거는요. I was thinking of buying a new laptop. I was thinking of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think of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생각하다입니다. think about과 바꿔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about이 약간 주변을 도는 느낌이라면 of는 그 대상을 바로 직진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상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I was thinking of was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5분 전이라도 좋으니까 고민 중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I was thinking of. I was thinking of. 저는 고민 중이에요. Buying a new laptop. 새로운 노트북 살까 그거를 고민 중이었다. 참고로 buy를 그대로 사용해 줄 수 없고요. of 다음에는 동사에 ing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notebook. 이거는 노트에 가깝고요. 우리가 아는 노트북은 랩탑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랩탑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아는 그 노트북 이렇게 막 쓰는 거 들고 다니면서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buy가 아니라 buying a new laptop. buying a new laptop. 전체 문장 다시 들어갈게요. I was thinking of buying a new laptop. 네, 나눠서 가는 겁니다. 저는 뭐뭐 할까 생각 중이에요. I was thinking of 새로운 노트북을 사다 buying a new laptop. 전체 문장 I was thinking of buying a new laptop.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입영작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을 준비했고요. 영어의 구조와 소리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드릴 건데 초보자 눈높이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어 문장을 바로바로 만드시지 못하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연습하면서 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너한테 전화할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죠? 전화하다 내일 이 순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어 동사입니다. 영어로 I will call you. 첫 번째 보면 I call 나는 전화하다. 이게 주어 동사가 되는데요. 그냥 나는 전화하다가 아니라 전화할게 라고 하면 I will call. 순간에 내가 뭐뭐 할게 라고 말하는 미래, will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I call, 나는 전화하다. I will call, 내가 전화할게. 너한테 전화할게까지 하면 I will call you. I will call you. 이거는 따로따로 뭐 한 단어씩 얘기하지 않고 한 호흡에 I will call you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건네주면 듣는 상대방도 훨씬 더 편하거든요. 여기다가 내일이라는 tomorrow 이 정보만 더하면 마무리 되겠죠. 일단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첫 번째 의미 단위 찾고 그 다음에 추가 정보를 더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일 너한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tomorrow. 한 번 더 해볼까요? I will call you tomorrow.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따라하면서 입에 착 붙여주시면 여러분만의 문장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10문장 좀 쉬운 것부터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같이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가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어디야? 라고 친구가 전화 왔을 때 가는 중이지. 이거를 I'm going 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어색하고요. 자연스러운 표현은요. I'm on my way 이겁니다. I'm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on my way
가는 길인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가는 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on my way.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뭐 집에 가고 있거나 뭐 약속 장소 가거나 회의 가고 있거나 막 가는데 누군가 어디야? 왜 빨리 안 와? 어디 있어? 라고 하면 I'm on my way.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I'm on my way to the 뭐 블라블라 뭐 dentist house 혹은 뭐 시네마 등등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사실 어디 있는지 많이 알기 때문에 I'm on my way라는 짧은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Thank you, I love you처럼 툭 치면 I'm on my way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m on my way.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I'm not 어떤 상태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사실 이거 일반 동사 먹다, 마시다, 가다라고 할 때 I eat, I go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는데 그럴 기분이 아니야. 화가 나지 않았어. 이렇게 상태를 얘기할 때 비동사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장 많이 만들다 보면 감을 조금씩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해줄 때는 비동사예요. 그리고 이게 부정, 아니다라고 하면 I'm not까지.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I'm not. 뭐가 아니지? 라고 물으면 in the mood. 그 기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뭐 물리적으로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추상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기분이 아니라는 거는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되겠죠. I'm not in the mood. 와, 막 친구끼리 술 마시고 막 떠드는데 나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시험에 막 떨어진 겁니다. 야, 너도 놀자.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이런 상황에 많이 사용해요. 그럴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할 때 I'm not in the mood. 한 번 더요. I'm not in the mood.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저도 미국 갔을 때 제가 거기 종업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걸 도와주시다니라고 하니까 정말 쿨하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I'm just doing my job.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이죠. Doing my job. 그냥 do가 아니라 I'm doing이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했어. 지금 하고 있어요. My job. 제 일을 하고 있어요. just는 그냥 단지 가장 기본적인 느낌을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냥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just doing my job. 여러분이 친절을 딱 베푼 다음에 상대방이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everything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자, 쿨하게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I'm just doing my job. 좀 멋있네요. 다시 해볼까요? I'm just doing my job. 나 스스로에게 약간 취하는 느낌으로 조금 느끼하긴 한데요. 네, 이것도 말투를 I'm just doing my job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냥 툭 던지듯이 I'm just doing my job. 어깨를 살짝 으쓱하면서 하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죠. 네, 평상시에 조금 재미있게 막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무슨 말 했을 때 에이 장난이지 라고 사람들이 또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진지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농담이 아니야 라고 앞에 딱 얘기하고 시작하면 상대방이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It's not a joke. It's not a joke. 이건 아니야. It's not a joke. 농담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죠. It's not a joke. It's not a joke.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t's not a joke. 참고로 조크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입을 모았다 펼치면서 약간 이 사운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조크가 아니라 joke. 약간 소리가 앞에 살짝 나죠? joke. 네, 이렇게 영어 소리를 살짝씩 한번 내보는 거. 근데 물론 완벽한 원어민의 사운드를 낼 필요는 없겠지만 상대방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런 소리를 살짝씩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1%씩 더해간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그다음 5번째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하고 있죠. 금요일날 헤어질 때 바이바이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정없잖아요. 이 인사 더해주세요. Have a nice weekend. Have a nice weekend. 뭐 뒤에 weekend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have a nice weekend라고 했는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하면 have a nice day. 그렇죠? have a nice day를 쓸 수 있고요. 뭐 Friday를 넣어서 have a nice Friday. 좋은 금요일 보내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응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써서 좋은 주말 시간을 가져라, 보내라 라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바이바이랑 함께 사용해 볼게요. 바이바이, have a nice weekend. 정말 이런 좀 우리가 익숙하고 짧은 것들은 이런 거를 감정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긴 문장, 좀 어렵거나 난해한 그런 것들은 생각이 많아져서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감정이입을 연습해 주세요. 자, 좋아하는 친구와 금요일날 헤어질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Have a nice weekend. 손 흔들면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리고 6번째는 전에 해본 적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건 경험자가 유리한데 이거 해본 적이 있는 게 좋은데 그러면서 옆으로 고개를 싹 돌려서 얘기하죠. Have you done this before? 자, 여기서 did you가 아니고 do you가 아니고 can you도 아니고 have you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문장 많이 만들다 보면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할 땐 can you, 뭐뭐 하니 라고 평상시에 늘 하는 일을 물을 때 do you, 뭐뭐 했어 라고 과거 어떤 한순간에 했던 걸 물을 때 did you, 그리고 경험을 물을 때 해본 적이 있어 라고 할 때 have you. 이렇게 앞부분만 제대로 꺼내도 정말 문장 만들기가 편해집니다. have you 그리고 PP 형태니까 do의 PP 형태 done이죠. 해본 적 있어. 이거 해본 적 있어 라고 하면 have you done this? Have you done this? 전에 해본 적 있어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뭐 done 자리에 eaten, eat의 PP 형태 넣으면 Have you eaten this before? 이거 먹어본 적 있으세요가 되고요. Have you studied English before? 전에 영어 공부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경험 물어볼 때 뭐라고요? Have you 바로 나오셔야 돼요. 전에 해본 적 있어요? Have you done this before? Have you done this before? 좋아요. 그리고 7번째는 그것은 네가 얼마나 연습하느냐에 달려있어. 네, 뭐뭐에 달려있다. 이 말은 영어로 It depends on. It depends on. 다 같이 해볼게요. It depends on.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은 그냥 많이 얘기해서 외워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상 떠올리면서 입으로 많이 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기억하게. 네, 이 depends on을 사용한 문장은 또 다음에 또 가지고 올 건데요. 많이 만나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It depends on은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의미고요. How much you practice. How much. 얼마나 많이죠. 근데 셀 수 있는 건 how many. 셀 수 없는 건 how much라고 보시면 됩니다. You practice. practice는 연습하다죠. 뭐 연습을 1개 하고 2개 하고 이거는 조금 셀 수 3개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how much를 사용해서 how much you practice라고 하면 네가 얼마나 연습하는지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달려있다고 하니까 It depends on how much you practice. 만약 제가 배드민턴 대회를 나가서 제가 상을 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It depends on how much you practice. 그거는 네가 얼마나 연습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3개월 영어 공부해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다른 게 3개월을 매일 하시는 분이 있고 일주일에 2번 하시는 분이 있고 하루에 5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고 30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말씀드리긴 힘들다만 한두 시간씩 꾸준하게 3개월에서 6개월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결과가 보일 겁니다. 대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입으로 따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미생활처럼 꾸준히 쭉 하다가 좀 해볼까란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한번 목표를 잡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뭐 단시간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길게 보고 천천히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취미생활처럼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It depends on how much you practice.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It depends on how much you practice. 그렇죠. 자, 그리고 8번째는 그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 He's one of those people.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맨날 늦게 일어나고 지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얘 맨날 늦어. 얘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야. 막 지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 중 하나다. 이렇게 어떤 뭐 분류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one of those people이란 말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one,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다가 he's one of those people. 예, 그런 애들이야.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늦지 않고 빨리 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서 그는 그런 사람이야. 말투가 좀 다르겠죠? He's one of those people. 다 같이 해볼까요? He's one of those people. 자, 칭찬한다. 말투를 긍정적으로 He's one of those people. 네, 옆에서 욕한다. He's one of those people. 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바꿔가면서 얘기해 주시면 똑같은 표현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류를 해준다. 사람을 이렇게 분류지어서 말할 때 one of those people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요 비슷한 표현도 또 다음에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됐더라도 다음에 한 번, 두 번, 네, 물론 따로 적어서 연습해 주시면 네, 여러 번 표현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9번째는 조금 긴데요. 투어 가이드를 찾고 있어. 내가 딱 좋은 사람 알아. 너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내가 딱 좋은 채널 아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떠오르는 거 얘기한다면 Are you looking for a tour guide? I know just the guy. 바로 just란 표현입니다. just the guy 하면 딱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 배우고 싶다고? I know just the guy. 너 이사하고 싶다고? I know just the guy.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딱 그 사람이야. 내가 딱 좋은 사람 알아.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know just the guy. I know just the guy. 그 앞에 있는 표현 보면 look for가 사용되는데 look for는 어디 있지? 이렇게 하면서 찾아 헤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걸 진행용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찾고 있다면 I'm looking for.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찾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Are you looking for? 그래서 투어 가이드를 찾고 있어요. Are you looking for a tour guide? 한 번 더요. Are you looking for a tour guide? 내가 딱 좋은 사람 알아. I know just the guy. 네, 요 밑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나 미용실 가야 되는데 내가 머리가 조금 이 곱슬머리가 심해서 이런 머리 잘 자른 사람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마침 곱슬머리 전문 미용사를 아는 겁니다. I know just a guy. 아주 반갑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 우리 배우는 문장 해볼게요. 투어 가이드 찾고 있어? 야, 내가 딱 좋은 사람 알아. Are you looking for a tour guide? I know just the guy.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10번째는요. 마침 콘서트 티켓이 하나 더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있다. 이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I happen to have an extra ticket for the concert. 바로 I happen to 동사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침 우연히 내 손에 딱 이렇게 닿게 된 겁니다. 우연히 뭐뭐하다, 마침 뭐뭐하다, I happen to. I happen to. 근데 물론 그냥 I have,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An extra ticket. 여분의 티켓이 있습니다.
티켓 하나 더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I have an extra ticket. 나 티켓 하나 더 있어. 그런데 야, 내가 우연히 손에 넣게 됐지 뭐야. 마침 내 손에 티켓이 하나 더 있네. 이게 바로 I happen to have an extra ticket. 패턴처럼 I happen to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I happen to have an extra ticket. 그런데 그냥 티켓이 아니라 목적을 나타내는 for를 사용해서 for the concert, 콘서트 티켓, 콘서트를 위한 티켓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요. 내가 우연히 뭐뭐 했네. I happen to. 여분의 티켓이 하나 있어. have an extra ticket. 그 티켓은 콘서트 티켓이야. for the concert. 자, 부드럽게 연결해서 천천히 가보면 I happen to have an extra ticket for the concert.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 happen to have an extra ticket for the concert. 이렇게 쭉 연습하다가 좀 되는 것 같은데 I happen to have an extra ticket for the concert. 이렇게까지 되겠죠?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나눠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로 말문을 트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하는 영어 입영작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원어민이 메이스는 정말 활용도 높은 표현을 준비했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구조 설명드리고 소리 설명드리고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훅 지나치는 게 아니라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정말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는 뉴욕에 살아요. 아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여성분이 뉴욕에 산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시작하지? 이거 시제는 뭐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고민 때문에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주어 동사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그녀는 살아요. 이게 주어 동사 핵심 의미 단위가 되고요. She lives. 살다 live인데 3인칭 단수. 그녀, 그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live가 아니라 끝에 s를 붙여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She lives. She lives. 그러면 그녀는 살아요. 평상시에 늘 산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뒤에 in New York. 어떤 도시나 혹은 나라같이 큰 단위들은요. 보통 in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울산 출신인데 인서울 해야지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대학교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시켜서 도시 in New York, in 울산, in 서울, in 도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에 in일까, on일까, at일까 이거는 다양한 문장을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 She lives in New York. She lives in New York. 이렇게 되고요. 이 문장을 이제 여러 번 따라하고 머릿속에 어떤 상황인지 그려가면서 얘기하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 왔을 때 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쉬운 문장부터 원어민의 사고방식이 담긴 살짝 어려운 문장까지 순차적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간단한 문장은 우리 멜로디까지 같이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중요한 단어에 보통 영어는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your, it 이렇게 빠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강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It's not your fault. 이걸 빠르게 하면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It's not. 무엇이 아니냐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t's not your fault. 그렇죠?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한 3-4가지 정도의 단어로 된 문장들은 한 호흡에 바로 말할 수 있게 연습해 주시고요. 익숙해지시면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리면서 아니야. 그거 너 잘못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감정이입까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좀 마실래요? 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공손한 느낌으로 커피 원해요? 커피 마실래요? 라고 한다면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물론 좀 구체적으로 Would you like to drink까지 하면 마시기를 원하신가요? 라는 말이 되지만 보통 원어민들은 더 간단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해요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Would you like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some coffee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를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원하는 걸 물어보죠. 그런데 공손한 느낌은 Would you like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편하게 Do you want? 좀 더 공손하게 Would you like? 말투에서 그 차이를 좀 만들어내 주시면 좋습니다.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커피 좀 some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낼 수는 없겠죠? 커피 좀 마실래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Would you like some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에게 잘 어울리네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로 바꾸면 It looks good on you. 그래서 그냥 좋아 보인다. look good이라고 하면 되지나 on you까지 더해서 어떤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it은 다양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뭐 that shirt 혹은 those jeans, those earrings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말해줘도 되지만 보통 서로 알고 있는 가운데 얘기한다면 그것이 잘 어울리네요 라고 it으로 말해주면 정말 간단하게 끝나겠죠. 그래서 it looks good. 그거 좋아 보인다. look이 뭐뭐해 보인다니까 좋아 보인다는 it looks good. 귀걸이를 딱 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It looks good on you. 당신에게 잘 어울리네요. 그대로 한번 외워볼게요. It looks good on you. 강세는 그세 강하게 주면서 good on you. good on you. 연결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It looks good on you. I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말이죠. 자, 친구랑 쇼핑 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셔츠를 딱 입었는데 정말 너무 색깔이고 모양이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리액션이 나와야 된다고요? It looks good on you. 당신에게 잘 어울리네요. 뒤에 사람 이름 바꿔서 It looks good on 철수. 야, 그거 철수한테 잘 어울린다. It looks good on Danny. 데니한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찾다는 find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find는 찾았다 쪽에 좀 더 가까운 반면 어딨지? 라고 찾아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look for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진행형으로 보통 I'm looking for. 나는 지금 찾고 있어요. Are you looking for? 너는 지금 찾고 있니? 이 두 가지로 많이 사용하죠. 저도 뭔가 핸드폰이 없어졌을 때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저는 제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질문하고 있으니까 Are you looking for? 그런데 그냥 너는 찾고 있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이 무엇이 궁금한 거죠. 네, 그럴 때는 가장 앞에 what을 붙여주시면 돼요.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이런 것처럼 가장 앞에 강세 주면서 what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What are you looking for? 무엇을 찾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죠. 저가 당황한 얼굴로 막 어딘가 계속 소파를 뒤적거리고 땅바닥 막 돌아보고 이러면 다가와서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looking 여기 강세 주면서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의 속담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이런 속담이나 관용어 표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Put yourself in my shoes. 너의 스스로를 둬봐라. In my shoes. 내 신발 안에. 막 안 맞는 신발 막 신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발도 아프고 그렇겠죠. 이런 것처럼 역지사지해봐. 내 입장이 돼봐 라고 할 때는요. Put yourself
in my shoes. 사실 직역하면 나중에 떠오르는 것도 힘들고 잘 기억도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속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역지사지하다, 이런 것처럼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Put yourself in my shoes.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야 이거 해 라고 하면 야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입장이 돼봐. 너도 그렇게 얘기 못할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영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미국에서 몇 년간 살다 온 친구가 야 그게 왜 어려워?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로 하길래 야 Put yourself in my shoes. 내 입장이 돼봐. 나한테는 어렵다고. 대신 너는 한국어가 지금 부족하잖아. 그 친구가 약간 조금 한국어 책도 많이 안 읽고 그래서 좀 부족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어 공부 충분히 해서 언어 능력 실력 늘린 다음에 영어를 나중에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자, 제 입장이 돼보세요. Put yourself in my shoes. 6번째는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부탁 좀 들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ould you do me a favor? Do me a favor. 나의 부탁을 들어주다 라는 의미고요. 부탁할 때 can you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ould you입니다. can you가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라면 could you는 혹시 있잖아 그거 혹시 가능하면 내 것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낮추면서 돌려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공손함이 되는 거죠. 해줄 수 있어? Can you? 혹시 가능하면 해줄 수 있을까? Could you? 이번에는 공손하게 해볼게요. C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가 등장하는 순간에 말투부터 바꿔보세요. 그냥 could you 이게 아니라 C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말이죠. 자, 그다음 7번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 It's not as bad as it sounds.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그냥 나쁘지 않아 라고 해서 It's not bad. 그것은 아니다. 나쁜 게. It's not bad. 이것도 충분히 좋은 문장입니다.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 건데 원어민들은 이걸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때 as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아가 아니라 그게 들리는 것만큼 나쁘지 않아. 우리도 한국어로 이런 말들 하죠. 그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이게 좀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as를 나쁜 그 사이에 넣어줄게요. as bad as. as bad as.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뒤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들리는 거. It sounds. It sounds. 자, 그래서 It's not that bad. 그것은 나쁘지 않다이지만 좀 더 느낌을 더하기 위해서 bad 여기 사이에 ass를 넣어준 다음 뒤에 비교 대상을 가지고 온다. It's not as bad as it sounds. 천천히 해볼까요? It's not as bad as it sounds. 네, 발음 편하게 하려면 not 그리고 bad 여기 강세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not as bad as가 아니라 not as bad as, not as bad as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형용사 바꿔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It's not as bad as it sounds. 한 번 더 해볼까요? It's not as bad as it sounds. 한 번 더요. It's not as bad as it sound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8번째는 최대한 빨리 갈게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SS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뭐 관용어처럼 많이 하죠. As soon as I can.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as soon as possible도 있죠. 가능한 곧, 가능한 빨리인데요. 가능한이 possible이니까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했고요. I can이 할 수 있다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빨리라고 하면 as soon as I can.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 I will be there. I will 이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뭐뭐 할 거야. be there.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가다라는 go도 많이 사용하지만
원어민들은 그곳에 있을게 라는 비동사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돌아올게 라는 말도 I will come back이 아니라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 나왔던 명대사죠. 돌아올게를 I will be back. 돌아온 상태로 있을게 라고 해서 비동사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익숙하게 돼서 나중에 사용하기도 좋을 겁니다. I will be there. 그곳에 갈게, 그곳에 있을게. 이런 의미가 되고 as soon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말이 되겠죠. 그냥 갈게라고 하는 것보다 as soon as I can 이걸 넣으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겠다는 그 느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천천히 I will be there as soon as I can. 자, 이렇게 천천히 하고 속도는 나중에 여러분이 붙여가시면 돼요. 9번째는 그녀가 곧 결혼한다나 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Apparently she's getting married soon. 이렇게 돼요. 여기서 apparently 이거를 잘 보겠는데요. 네, 기본 의미는 뭐 듣기로는 보아하니 뭐 겉보기에는 이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상황에서 보통 문장에서 사용할 때는요.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 있잖아요. 그냥 내가 들은 바로는 알게 된 바로는 이 정도의 뉘앙스로 사용될 수 있어요.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인 정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확신이 가득 찬 상태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한테 직접 들었으면 She's getting married soon. 그녀가 곧 결혼한대 라고 하겠지만 이게 제3자를 통해 들은 거예요. Apparently she's getting married soon.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get married 하면 결혼을 하다 하고요. 결혼을 하는 동작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he's getting married. be 플러스 ing 진행형으로 사용됐죠. 그런데 이 진행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확정된 미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s getting married. 그녀가 결혼하고 있어가 아니라 결혼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고요. soon. 곧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She's getting married soon. 그녀가 곧 결혼할 거야. 뭐 주어를 나로 바꾸면 I'm getting married soon. 나는 곧 결혼할 거야. 뭔가 언제 한다거나 어디서 한다거나 이런 정보가 좀 더 확실한 상태. 뭐 결혼하고 약속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미 약속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태니까 be 플러스 ing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확실한 게 아니고 제3자한테 듣자니 보아하니 이렇게 된 거니까 apparently she's getting married soon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Apparently she's getting married soon.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나라면 그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나라면 뭐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돌려 말했지만 좀 강력한 느낌 있죠. I wouldn't ignore his advice. 자, 여기서 wouldn't 이거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인데요. 약간 제안이나 공고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 느낌, 아주 하지마 이런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조언이나 제안, 직접적인보다는 완곡하게 돌려서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라면 뭐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느낌을 댈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아, 좀 그렇게 해봐. 돌려서 I wouldn't ignore his advice. 만약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Don't ignore his advice. 그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 혹은 You must not. 너는 틀림없이 반드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잘 못하거든요. 돌려서 합니다. 괜찮은 조언인 것 같은데 나라면 조언 무시 안 할 것 같아. 근데 속뜻은 하지 말라는 게 되겠죠. I wouldn't ignore his advice. 무시하다, ignore, 그의 조언, his advice. 나라 무시 안 할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봐. 그 좋은 조언인 것 같은데 한번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모든을 담고 있는 표현 I wouldn't ignore his adv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돌려 말하는 느낌으로 I wouldn't.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하는 표현들, 직설적인 표현도 맞지만 이런 표현 하나 써주시면 굉장히 영어를 또 이제 조금 할 줄 안다 해서 꽤 할 줄 아네 라는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기초적인 문장 배워가면서 이런 느낌 나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그녀는 뉴욕에 살아요. 우리 처음 했던 거죠. 그녀는 살아요 플러스 뉴욕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정답을 한번 써보세요. 나중에 진짜 정답 보고 다른 분들 거 보면서 이거였구나. 틀린다고 절대 이게 뭐 잘못되거나 앞으로 이거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수를 많이 해봐야 나중에 또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다 같이 한번 쓰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